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마포울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수영입니다. 오늘 4월 15일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일꾼을 뽑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각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봄으로써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세 분의 후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성동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동입니다. 기호 6번 정의당 오현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현주입니다. 오늘 그 토론회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고 주제 질문과 진행 방식은 위원회 결정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에 오늘 토론회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여러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순서는 먼저 각 후보의 기조연설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공통 주제의 질문을 드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후보자들이 공약을 발표해 주시고요. 그 공약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후보자가 주도하는 주도적 토론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이 시간 동안 각 후보들이 어떤 공약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후보의 마지막 발언을 순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토론회 공정성을 위해서 발언 시간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그러니까 각 후보들은 발언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이 사회자의 제재에 따라서 마이크 볼륨을 내리게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오늘 토론회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첨에 따라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러니까 시계 방향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 시간은 각 후보자당 2분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순서는 좌석에 따라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한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목이 좀 쉬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루하루 어렵게 살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마포 주민 여러분들께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정청래입니다. 마포의 대표 일꾼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정청래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저 못지않게 4년을 기다려 오셨나 봅니다. 유세차를 타고 제가 지나갈 때 엄지척 해주시고 손 흔들어 주시고 반겨주시는 우리 마포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년 전에 아픔을 딛고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과 마포 구민들이 저를 잊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많이 생각했고 많이 성찰했고 많이 공부했습니다. TV 방송 출연도 많이 했고 강연도 다녔고 그리고 농부의 마음으로 또 농사도 지었습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국회의원이 된다면 농작물을 정성스럽게 농사지었던 그 심정으로 우리 마포를 구석구석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은 비에 젖지 않고 태산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포에 대한 첫사랑을 굳건하게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만 믿고 오로지 여러분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의 대표 일꾼 마포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정청래를 기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성동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마찬가지로 2분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성동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로 각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배 세대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이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만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민생 파탄, 안보 불안, 외교적 고립, 동맹화해, 극에 달한 사회적 갈등과 정치 불신, 많은 국민들이 가슴을 치고 계십니다. 현 정부의 도덕적 이중성에 분노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가오는 4월 15일 총선이 신뢰를 상실한 채 벼랑 끝을 향해 질주하는 현 정권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국민 심판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흔들리는 이 나라 바로 세우는 분명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포는 바뀌어야 합니다. 마포의 모든 선출직, 즉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등 대부분의 공직을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일당 독점 구조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며 주민이십니다. 저는 4월 15일 존경하는 마포 구민들의 성원과 사랑에 힘입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이처럼 왜곡된 마포 정치를 바로 세우는 돌파구를 열겠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만나는 유권자들께서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들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꼭 이겨야 한다. 꼭 바뀌어야 한다. 결연한 각오로 기필코 승리해서 흔들리는 이 나라 지켜내겠습니다. 새로운 마포시대 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바뀌면 우리나라 정치가 달라지고 마포의 민생이 달라진다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6번 정의당 오현주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마찬가지로 2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마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오현주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의료인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정의당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가장 피해가 심각한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마스크 100% 공적 통제와 무상배급, 전국민 1인당 재난소득, 재난기본소득, 현금 직접 지원을 말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민생위기 쓰나미입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민생위기를 막는 최전선에 서 있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마포에는 유명한 정치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포는 지난 16년간 전략공천지구로 제대로 된 지역 일꾼을 갖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국회의원들은 갈등이 있을 때, 위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물러서기 바빴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은 발전했는데 마포의 정치는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역부터 알뜰히 챙기는 국회의원이 꼭 필요합니다. 마포에 필요한 사람, 정치꾼이 아니라 오직 일꾼입니다. 최근에는 망원 우체국이 폐국 위기를 맞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나서서 정청래, 김성동 후보에게 공개 질의를 던졌고 마침내 폐국 반대 입장을 끌어냈습니다. 주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주민들 속에 있겠습니다. 기호 6번 정의당 오현주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그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모두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자는 2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 2분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가적 위기대처 방안입니다.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100% 신뢰하는 국민은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국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번 답변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성동 후보부터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정부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느냐 반드시 되짚어볼 그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고위 당국자들의 경솔한 판단과 언행, 마스크를 써라 벗어라, 또 확산 추세가 멈췄다 안 멈췄다, 혼란과 혼선을 초래한 것 대단히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 정부가 갑자기 공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응이 대단히 성공적인 것으로 외국에 칭송받고 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한 그런 분들과 유가족, 또 감염에 대응하다가 과로로 순직한 공무원, 자기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편과 스트레스를 감내하는 수천만 국민,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근로자, 임대료도 벌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급여 삭감 걱정을 하는 봉급생활자, 이 모든 분들에게 정부는 우선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하는 염치라도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먼저 그 감염병 불안으로부터 안심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하겠습니다. 또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해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을 종합관리하고 철저한 검역 방역을 위해서 관련 매뉴얼 정비와 또 검역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5개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설립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러스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또 마스크 등의 위생용품 구입 비용을 연간 50만 원까지 세액 공제하는 방안을 저희 당은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방역을 전문가가 주도하느냐 아니면 아니냐, 이것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철저한 평가와 분석으로 전문가 주도형의 방역 시스템을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6번 정의당 오연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2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곳곳의 취약성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닥쳐온 재난으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야 했던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스크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재난에는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불평등과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2월부터 마스크 100% 공적 통제와 무상 공급을 가장 먼저 주장하였습니다. 메르스 사태의 교훈으로 진단의 신속성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정부와 대구 경북 주민들은 이 국난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은 잘 막아내고 있지만 경제 위기는 예외입니다. 코로나19 위기는 지금 과거 IMF 경제 위기와 맞먹습니다. 그럼에도 경제 위기 대응은 아니라고 굉장히 더딥니다. IMF 때 기업과 은행에 투입된 공적 자금이 자그마치 167조 원이었습니다. 정의당이 제안하는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단 52조 원이면 됩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무너지는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꼭 해야 합니다. IMF 이후에 불어닥친 불평등, 양극화의 비극을 다시는 반복하지 맙시다. 지금 50조를 써야 100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100조를 써야 앞으로 1000조를 지킬 수 있습니다. 민생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기호 6번 오연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저는 그 아픔을 함께하고자 24일간 광화문에서 단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희생되었던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때 가장 아쉬웠던 대목이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정부가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골든타임 얘기는 그때보다는 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에 대해서 전 세계가 거의 극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크롱 대통령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찬사를 아끼지 않는데 유독 대한민국 언론과 보수 야당 쪽에서만 인색한 것 같습니다. 잘한 거는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코로나 3법을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합심해서 뒤늦게나마 이 코로나 3법을 통과시킨 것을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성동 후보님께 감사드릴 것은 저희도 똑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야 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차관을 한 명 더 늘려서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국가가 재난을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고성 산불 때 소방차가 줄지어서 달려가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소방관 국가직화도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전 국민과 합심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각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제는 좀 더 지역 현안에 관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상암 복합물과 지역 상권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7년째 지속되어 오고 있는 그 상암동 롯데 복합물 건설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복합물 시설 그 건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 인근에 있는 망원시장과 그다음에 그 농수산물 시장의 상권에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의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가 이루어졌을 때 그 비즈니스와 기존의 어떤 상권과의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얘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 갈등을 해소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호 6번 정의당 오연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에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택지 개발지구 3개 필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이미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마포는 롯데복합 쇼핑몰 찬성과 반대로 두동강이 났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갈등 조정자 그리고 문제 해결자의 역할을 해야 할 정치가 실종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부터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까지 마포의 정치를 독점했던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두 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롯데몰 무엇보다 특혜와 편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처음 롯데 측은 해당 부지 3필지를 통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냈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것이 주민들이 사용해야 하는 공용도로를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특혜라고 문제 제기했고 다행히 롯데 측은 3필지를 통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롯데 측은 최근 이 부지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상업부지 안에 오피스텔을 짓는 것은 또 다른 특혜입니다. 오피스텔을 지을 것이라면 오히려 그 땅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롯데가 이 부지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이 땅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복합 쇼핑몰 건립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과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포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부지를 마포를 위한 공간으로 어떻게 만들지 중소상공인과 서울시, 마포구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 복합물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맺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롤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메세나폴리스에 들어올 때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상인들이 1년 넘게 반대했습니다. 저도 그 반대 운동에 동참을 했고 저도 나름대로 이익을 담당했다고 자부합니다. 홈플러스에서 판매하는 일부 품목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상생협약을 상인들과 맺었습니다. 저도 국회 대정부질문 때 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망원시장, 월드컵시장은 보존되었고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인과 복합 쇼핑몰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저 나름대로는 조정하는 역할을 조금이나마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인들과 롯데 쇼핑몰에서 이 일을 추진한다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상인들과 잘 상의하고 상생협약을 맺고 그리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이해 갈등의 현장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오연주 후보가 말씀드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다 판매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롯데에서 일부 오피스텔을 짓는 이런 시설로 변경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되면 홈플러스 문제를 해결했듯이 이 문제도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속 노력해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성동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지역의 이제 주민들의 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5일에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주요 정책 사업 등 추진 상황 특별 점검 이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가 그동안에 상암 롯데 쇼핑몰 건축 허가 심의를 보류한 것에 대해서 주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 상암 롯데 쇼핑몰 건축 허가 심의 보류가 결국 상암동 또 그 인근 주민들 또 DMC 내의 입주 종사자들의 생활 편의 또 도심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롯데 쇼핑몰 조기 착공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 역시 장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급기야 7년을 기다려온 롯데 쇼핑이 자기들의 경영상의 이유 때문에 이번에는 롯데 쇼핑몰 추진을 연기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하고 싶어도 롯데 쇼핑의 형편을 살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상암 롯데 쇼핑몰 조기 착공을 통해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 편의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천억 원의 사업성, 3,300개 일자리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데 더 이상 두고 보류하고만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말씀처럼 인근 소상공인들의 반발 역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 되는 사례가 저는 창원에 있는 스타필드 입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장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금 서울시장처럼 자치단체장이었는데 공론화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각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통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성산역 신설이 경제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서부광역철도 이른바 원정 홍대선 철도 건설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산역 신설에 대한 어떤 주민의 요구는 대단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성산역 건설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이 성산역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만약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답변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산역을 반드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예비 타당성 조사 BC를 보니까요. 0.99가 나왔습니다. 성산역을 신설하지 않을 경우
덕은역을 신설하지 않을 경우 경제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더 어렵다는 건데요. 그래서 조금 구간을 되돌려서 연장을 한다면 이렇게 좀 돌아서 덕은역으로 가고 성산역을 이렇게 신설한다면 예비 타당성 조사 BC는 0.99로 나왔습니다. 0.01이 부족한 상태죠. 이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서 이 부분을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될 것 같고요. 조만간 국토부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할 텐데 거기에 반드시 이 서부광역철도가 포함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은 힘 있는 집권 여당이 더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부분이 제기됐던 것이 2010년 지방선거 때였어요. 그때 상암동 주민이 오셔서 당신은 9-1호선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좀 신설해달라. 그때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고 19대 국회에 여기에 관련된 마포, 강서 등 이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탄력을 받았고 그것이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검토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경제 타당성 조사 1로부터 시작되는데 0.99가 나왔습니다. 0.01이 좀 부족하다. 이제 용역 보고서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와 서울시 그리고 또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0.01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성산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후 2번 미래통합당 김성동 후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한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성산역은 조속히 또 유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DMC역하고 홍대 입구역이 2.8km 떨어져 있고 그 역 사이에 성산동, 연남동, 망원동 많은 주민들이 계십니다. 서부광역철도가 신설돼도 이용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경제성 말씀을 하시는데 일각에서 이제 경제성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연남동의 경의선 숲길 또 망원동의 카페나 맛집이나 젊은 청년들에게 즐겨 찾는 그런 그 명소들이 밀집해 있는 포운로길 이런 주요 관광 명소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시는 관광객의 수요도 함께 고려한다면 충분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서부광역철도 성산역 신설은 마포구민들의 교통 편의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6월 성산역을 추가하는 노선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된다고 보도를 보았습니다. 서부광역철도 조기 추진과 함께 성산역 신설을 강력히 추진해서 마포구민들의 교통편의, 지역경제 활성화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그 예타평가, 기본계획 수립, 설계 수립, 공사 5년, 한 10년 잡는데 저는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 후보께서 말씀하신 기존 노선의 조정 이런 부분 다 좋습니다만은 저는 또 우리 마포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이 노선을 연장해달라 조정해달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 공사 자체를 늦추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시행 가능한 구간부터 저기 착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6번 정의당 오연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종과 홍대 입구를 연결하는 서부 지역 광역철도 사업은 서울시에서 이미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쳤고요. 국토부와 기재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성산역이 설치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서부 지역 광역철도 사업은 처음부터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서 정부가 그동안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차량기지 비용이 높아서 수익성이 낮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하지만 성산역을 설치하면 기존 검토안에 비해서 경제성이 오히려 높다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성산역 신설 힘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검토는 2013년 수요 조사를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이후 기재부가 예비 타당성 검토가 시행되면 실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산동 주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교통 불편에 힘이 많이 드셨습니까? 성산동 주민들의 관심 사업인 만큼 재원 효과성 꼭 담보하겠습니다. 주민 편익을 위해서 공공교통 서비스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수요 조사가 없을 경우 기존의 9호선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경제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못한 교통 서비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주민 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도입에 따른 부동산 폭등과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장사하는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듣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마포선거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마포울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는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 후에 상대 후보 간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는 2분 동안 공약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고요. 그 발표를 들으신 각 후보들은 발표하신 후보에 대해서 30초간 질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2분 동안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공약 발표는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성동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포구민 여러분, 저는 약속한 것을 꼭 지키는 진실한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마포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거점 마포 만들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됐던 서부광역철도 성산역 반드시 유치하겠고 월드컵 대교 조기에 완공하겠습니다. 또 홍제천 망원 간 나들목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 창업을 비롯한 일자리 허브 마포를 만들겠습니다. 상암 롯데 쇼핑몰 조속히 추진하고 또 AI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관 학교라고 불리는 그 프랑스의 에콜 41을 모델로 한 제2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상암동에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언론사 IT 기업과 연계된 산학 프로그램 추진하겠습니다. 한류문화 중심의 마포를 만들겠습니다. 홍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대 관광특구 지정 추진하겠습니다. 합정동 군부대 이전을 통한 문화예술 및 관광벨트를 완성하겠습니다.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떠나지 않아도 되는 마포 만들겠습니다. 지역 내 학교들이 공부하는 그런 학교로 만들기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또 놀이기구 대여 및 육아교육 소통의 장인, 독일 베를린의 가족센터 등을 모델로 한 동별 마도센터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국공립 어린이집, 또 유치원을 확충하고 방과 후 돌봄 교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마포를 만들겠습니다. DMC 랜드마크 타워 사업자 선정, 주민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고 계신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성산시형 아파트 재건축, 조기 착공, 또 서울 화력발전소 내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 편익시설 추진, 또 관내 주차지역, 취약지역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네, 기호 6번 정의당 우현주 후보는 지금 김성동 후보가 공약 발표하셨는데요. 공약에 대해서 30초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굉장히 나열식 공약을 발표를 해주셔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저는 저희가 지금 마포구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긴 하지만 공약 발표에 2분이 되어 있다면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킬지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고민했습니다. 사실 그 2분 안에 공약을 발표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 시간을 활용할 건가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고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국민의 시선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소견과 또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오 후보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방에 말씀 계셨으니까 좀 부족한 부분은
이제 그 대개 정치 공보물도 배달이 될 것이고 또 아니면 블로그라든가 SNS 등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또 대답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니 독립된 위상을 찾는 것 힘을 쓰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정당에 귀속돼서 정략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 막겠습니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국회의원 특권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신뢰받는 야당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가 김성동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제 공약하고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주민들께 여러 가지 좋은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월드컵 대교를 조기에 완공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월드컵 대교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완공이 될 것 같은데요. 몇 달간이나 조기에 완공을 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계획보다 지체가 돼서 상암동 주민들의 불편이 크고요. 내년에 완공한다고 말들은 하지만 그동안의 사례를 봐서 이것이 과연 지켜질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우리 정 후보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는 약속된 대로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기호 6번 정의당 오연주 후보의 공약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국민 건강의 위기를 넘어서 민생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걸리기도 전에 굶어 죽겠다 이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지역 상가들을 돌면서 코로나 피해 민생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40년을 장사했는데 폐업을 고려하시는 분도 만났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출 걱정 없이 살고 싶다. 경제 좀 살려달라. 생활비 지원해달라. 모두들 입을 모아서 말씀하십니다.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마포 구민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안 한다고 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못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IMF에 기업을 살리는데 167조 썼습니다. 52조 서민에게 쏟는 돈이 그렇게나 아깝습니까? 누구에게 줄지 선별할 시간에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민주당 정부가 제시한 가구당 1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현금으로 기본소득을, 이것이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미국, 스페인, 영국처럼 전례 없는 규모의 현금 지원이 핵심입니다. 지금 50조를 써야 100조를 지킬 수 있고 지금 100조를 써야 1000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골든타임 얘기하셨는데 지금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방역처럼 경제위기 극복도 넘버원 만듭시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 지금 오연주 후보가 공약 말씀하셨는데요. 그 공약에 대해서 30초 동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회기에 존경을 표하면서요. 서민에게 쓰는 돈이 아깝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 아깝습니다. 저희 정부 여당에서도 하위소득 70%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게 재난긴급자금을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원이 문제죠. 오연주 후보께서 제기하시는 문제,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이제 얘기하셨는데 정부가 준다는 재난기금 10조 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재원 얘기하시기 전에 기업에 이미 100조를 줬습니다. 기업에 100조를 준다고 하면서 서민들에게 50조를 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확장 재정 정책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재정 건전성 얘기하는데 이미 IMF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 해야 한다고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제 전문지들, 저희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경제 전문지들도 확장 재정 정책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혹은 여러 가지 재원을 마련해서 뭐 정의당이 주장하는 부유세 걷고 상위 1%의 부자들의 세금을 거두면 충분히 50조 마련하고도 남습니다.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가장 먼저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전 국민들에게 지원해야 된다라고 나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눈치 보고 그리고 누구의 눈치가 무서워서 못하는지 모르겠다는 참 답답하다는 호소를 드리고 싶고요. 이미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도 100만 원 지급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선별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있고요. 5월에나 준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이미 나 배고파서 진짜 죽겠다 혹은 폐업 위기다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골든타임을 그렇게 지키자고 하면서 세월호 때 우리가 그렇게 골든타임 놓친 거를 아까워하면서 왜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조금만 더 국민의 입장에서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단해 주십시오. 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성동 후보, 오연주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30초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을 대하시는 그 절박성에 공감하고요. 또 그런 면에서 이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정 후보가 말씀하신 것과 더욱 비슷한 맥락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상황이 상당히 국가적인 재앙이죠. 그러나 이것이 1000년, 100년, 1000년 가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닥치면 또 어떤 재난이 올지 모르는데 그런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초과됐는데요. 김성동 후보, 그러니까 질문상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제 그래서 저도 말씀해 주셨으면 결국은 좋겠습니다. 이 재정 건전성.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 아니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재정 건전성 혹은 이제 선별 지원 얘기하셨는데 미래통합당은 제가 알고 있기로 이미 총 240조 원 재원 마련하자라는 패키지 지원책 냈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얘기하는 100조 원보다 훨씬 큰 재원을 얘기하고 계시고 정부 지원 규모보다도 훨씬 큽니다. 처음에는 퍼주기다, 매표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니까 240조 원을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조금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진짜 폐업까지 고민하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일감이 끊긴 일용직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엄청나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저 총선용으로 정권 발목 잡기용으로 코로나19를 이용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입장을 빨리 태세를 전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간 걸리고 돈 들기 때문에 선별 지원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선별 지원이 맞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지급을 하고요. 나중에 세금 공제나 이런 것들을 세금을 통해서 1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데 시간만 계속 지체하느라 저희가 어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금은 또 현금이 아니라 카드로 준다는 둥 아니면 지역화폐로 준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현금으로 해서 임대료를 지역화폐로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지원해서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을 제대로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민생 위기를 해결하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의 공약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포의 대표 일꾼 마포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정청래입니다. 서부광역철도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역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강동 광창역 주변의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 서강대교에서는 강남, 구리 방향으로 가는 램프가 없습니다. 이것이 조기에 착공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합정동에 군부대를 이전하고 그곳에 공공시설이 들어서서 주변의 주거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의선 숲길공원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구 성산자동차학원에 명품 가족공원을 만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함께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물놀이 시설 그리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명품 가족공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원 일동 망원시장 주변이 주차장으로 혼잡합니다.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망원 일동 주민센터와 그리고 데이케어 그 두 건물을 합쳐서 지하에 주차장을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서 망원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 시형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제 임기 안에 재건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성동 후보는 지금 정청래 후보가 그 공약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공약에 대해서 30초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후보께서 여러 가지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기본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약을 할 때 저희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공약을 수립하면서 역대 의원 공약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정 후보 공약 중에 예를 들어서 성산시형 아파트 조기 재건축 추진, 합정동 제1025 부대 이전 후에 주민 편의 시설 설치, 강북 강변도로 발언 시간이 지금 초과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문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세요. 이를 위해서 19대 국회 임기 중에는 어떤 노력을 하셨고 이번에 왜 똑같은 공약이 제기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산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도 19대 제가 현역 때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만 안전진단검사 이런 데 좀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들이 좀 많이 내려왔고 좀 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했었고요. 그 이전에 초선 때 같은 경우는 연한수에 걸려서 이게 좀 27년이다 30년이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검사라든가 이런 걸 쭉 그분 추진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보니까 이제 추진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점점 더 유리하게 지금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잘 추진을 하겠고요. 그리고 합정동 군부대 이전 같은 경우도 제가 19대 국회 현역 때 추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대체 부지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추진하다가 멈춰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4년 동안은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좀 개선될 조짐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약속드린 이런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해결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서강대교 강변북로로 가는 램프는 저희 서울시의원들이 추진하고 노력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제출한 건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사업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총 사업비가 464억 원, 전액 12로 하겠다라는 건데 서울시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이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합정동 군부대도 여기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예산 이런 거 다 제가 매니페스토 본부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공보물을 좀 더 지켜보시면 좀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김성동 후보님께서도 많이 협조 바랍니다. 네, 기호 6번 정의당 오연주 후보 정청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30초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청래 후보님도 지역에 이제 동별 공약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동별 공약 말고 그냥 마포에는 주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주민도 다양한 주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포에 사는 여성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포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도 있고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성 반려동물 장애인 마포 공약이 어떤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의 불균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보를 모르면 의심하게 되고 또 잘 모르니까 공격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제가 초선 때 강서구 장애우들, 마포구 장애우들 100명, 도우미 100명 그분들의 소원이 당시 금강산이 열렸을 때입니다. 몸 성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불편한 분들도 금강산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 그래서 당시 노현성 의원님과 힘을 합쳐가지고 금강산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하시는 분들, 고양이 카페 그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진료 문제라든가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흡족해서 돌아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역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입법 활동이 중요하고요. 예산 감시 활동이 중요하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고요. 또 정당 활동, 정치인으로서 정당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중점을 두는 것은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라 돈 없고 빽 없어 서러운 사람들, 서민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고 아니 그 이전에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그것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4년 초선을 하면서 2번 국회의원을 했고 이번이 되면 3번째입니다. 대체적으로 지역 현안들은 제가 추진했거나 아니면 추진하다가 중단되었거나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제가 추진했던 일 그러다가 제가 국회의원이 떨어져서 멈췄던 일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과 상의해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마포의 가치를 2배로 높이는데 함께 손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마포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마포울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어진 토론 시간은 7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분 동안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사회자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7분의 시간에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의 질문 시간과 또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까지 포함이 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가 답변하는 도중에 그 답변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기호 6번 정의당 오연주 후보의 주도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국회의원이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뽑아주신 주민들께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청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년 전에 후보님이 손혜원은 정청래다라고 하시고 적극적으로 손혜원 의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손혜원 의원 지금 지역구 마포 맞습니까? 질문 드린 겁니다. 네, 마포 지역구 맞습니다. 네, 마포 지역구 맞다고 하셨는데 포털 연관 검색어 치면요. 손혜원 의원님 마포가 아니라 목포가 연관 검색어로 뜹니다. 예전에 정청래는 손혜원이다라고 했는데 손혜원 의원님을 만든 것이 정청래 후보님이시라면 제가 굉장히 그 부분에 관해서 뭔가 답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국민의 날 행사 갔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손혜원 의원님이 영상이 등장하는데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얼마나 지역을 등한시했으면 주민들께서 현역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야유를 퍼붓겠습니까? 저는 책임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회 할 때 야유 소리가 오연주 후보는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는 4년 전에 컷오프되고 탈당하거나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고 절세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히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저와 손혜원 의원의 아름다운 동행에 대해서 박수를 많이 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혜원 의원 연관 검색어가 목포다.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저는 그것도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문제라고 저한테 책임을 추궁하신다면 손혜원 의원의 부끄러움, 부족한 부분마저 제가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책임을 지라면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손혜원 의원이 자랑스럽습니다. 뭐 마포에 대해서 등한시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국회의원은 나라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마포에서 좀 서운해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저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좀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으로 훌륭한 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입장은 국회의원으로 한 일이 뭐가 있냐, 명품 마포 만들겠다고 해놓고 명품 모포 만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저는 정치라는 게 책임 정치가 기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손혜원 의원님 민주당 탈당했습니다. 탈당한 것에 관해서 정청래 후보님께서는 입장 표명하셨습니까? 제가 꼭 해야 될 일인가요? 네, 저는 손혜원 의원님 이어서 다시 국회의원을 하고자 하신다면 그런 입장 표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역 주민들이 어쨌든 손혜원이 정청래다라는 말을 믿고 손혜원 의원님을 뽑아주셨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님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일말의 책임을 가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지금 후원회장이 손혜원 의원님이십니다. 손혜원 의원님이 1억 5천만 원 후원금으로 모아서 지금 국회의원 후보로 뛰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마포 주민들이 그 지역구를 4년 도둑 맞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4년을 도둑 맞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들고 그걸 주민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인물로 마포 주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팩트 하나만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주도권이라서요. 손혜원 의원이 1억 5천을 모아줬다는 것은 팩트 왜곡일 수 있고요. 조금 이따가 본인 허위 시간에 사실일 수 있어요. 네, 본인 시간에 하시면 어떨까요? 네. 아니 다칠까 봐 걱정돼서 네네.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김성동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텔레그램 엠번방이라고 아세요? 네. 디지털 성착취가 아동 성착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그런데 최근에 엠번방은 호기심으로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엠번방 200만 원 가상화폐 주고 들어가야지 들어갈 수 있는 방입니다. 호기심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요. 이런 어떤 황교안 대표, 당 대표시잖아요.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분이 선거 와중에 그 상황은 모르지만 황 대표의 본심은 아닐 것 같고요. 뒤미처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일로 상처를 주신 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당의 일원이지만 그때 대표께서 실언을 하셨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김성동 후보님께서는 굉장히 이렇게 사과를 담아주셔서 그나마 마포 국민들께 조금 위로가 된 부분인 것 같고, 하지만 대표님께 그 황교안 대표님은 이후에도 말꼬리 잡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계셔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실망스러워 하신다라는 말씀 듣고 싶고, 드리고 싶고, 정의당이 저 조금 전에 이제 그 유세하고 왔는데 텔레그램 엠번방 이거 다음 국회로 미루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하루 선거운동을 미루고라도 이렇게나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 원포인트 국회 소집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요. 제가 그 여러 가지 지금 정치를 해온 과정에 황교안 대표님과 같이 한 부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어법 이런 걸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한 답은 드릴 수 없지만 국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만한 그런 그 발언이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네, 공감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청래 후보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체국 반대 입장, 폐국 반대 입장 표명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후보들이 함께 공동행동에 나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냥 오현주 후보님 열심히 하세요.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포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포가 발전하게 된 몇 번의 계기가 있었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마포에 들어오게 되면서 마포가 뜨는 동네가 됐습니다. 경의선 숲길공원이 만들어지면서 마포가 눈부신 발전을 또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MBC 본사가 상암동에 이사를 오면서 그야말로 상암동의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고 그 명성에 맞는 시설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재래시장, 망원시장, 월드컵 시장이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홈플러스 입점 반대 투쟁이 성공하면서 망원시장, 월드컵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의선 숲길공원은 원래 계획은 경의선과 공항선이 지상 1층, 지상 2층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2004년도 제가 초선 국회의원을 준비할 때 동교동 연남동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많이 했죠. 그것을 지하로 넣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것이 급기야 지하로 들어가게 되고 7.4km 구간 용산부터 수색역, 가자역까지 이 구간이 공원이 되어서 지금은 정말 눈부시게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매연 소음으로 주변의 땅값이 형편없이 낮았는데 그것이 발표되면서 많이 땅값도 오르고 집의 가치도 높아지고 상권도 형성되었습니다. 오연주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 경의선 숲길이 조성될 때 혹시 정청래의 역할을 알고 계십니까? 네, 일정 부분 알고 있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의선 숲길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고요. 당시에 의원이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마포 구민들이 특히나 이제 서울 도심에 살다 보면 굉장히 공원이라는 공간이 절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거기에는 철길만 다니고 있고 주변의 주민들은 굉장히 피해가 심각하고 소음 문제도 심하고 뭐 진동 문제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역할이 있다. 네, 있다고 인정하시는 생각합니다. 거죠? 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MBC 본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초선 때 문광에 있었기 때문에 MBC 여의도 사옥이 이사 간다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는 것보다는 상암동에 오는 게 좋겠다. 또 마침 지금 MBC 부지에 만평의 공터가 있었고 이게 서울시 땅인데 그래서 제가 MBC 간부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까지 하고 MBC를 유치해 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좀 했고요. 그래서 상암동 교회에서 처음으로 주민 유치위원회가 좀 만들어지고 상암동 성산이동 주민들이 유치 서명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 상암동 MBC의 본사 땅값이 좀 많이 MBC가 원하는 대로 깎여졌고 그리고 MBC가 원하는 대로 착공을 하게 되고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도 오연주 군은 알고 계신가요? 네. 그 공고물에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김성동 후보님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 의원님 저한테 잠깐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러면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정보의 불균형 상태에 빠지고요.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잘못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상암 2지구에 수건 사업이 항공대 비행 연습 때문에 비행기 소음이 너무 커서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거 백방으로 뛰어도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상암동 2지구에 비행기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비행기 소음이 사라진 과정을 혹시 김성동 후보는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근데 제가 그 정 의원님 홍보물에도 아마 나와 있다고 그러시니까 잘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외람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토론회가 의정 발표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일 열심히 하신 것은 물론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 후보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라 이런 건 조금 지나치신 것 같고요. 또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잠깐만요. 역대 의원들 중에도 아니 제가 지금 말을 끊겠습니다. 지나쳤다면 제가 좀 죄송스럽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 의정 활동을 잘했다고 자랑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듯이 일에는 일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에 노하우가 있죠.
그래서 MBC 문제라든가 경의선 숲길이라든가 항공대 수송 문제 해결이라든가 아니면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홈플러스 반대 투쟁을 해왔던 그런 경험을 되살려서 제가 앞으로 성산역도 신설하고 그 자동차학원 부지에 명품 공원도 추진하고 그리고 서강동 일대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서강대교의 강남 방향 램프도 설치하고 이런 공약 사업들이 빌공짜 공약이 아니라 정청래는 한번 한다면 한다 하는 차원에서 옛날에 했던 일들을 우리가 저 혼자 다 한 건 아닙니다. 주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도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 것처럼 이게 혼자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듯이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약물에 많이 걸었는데 그것은 정청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같이 손잡고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노력했던 제 지난 국회의원 때의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환기시키려고 질문을 드렸던 거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이 맨날 싸움만 한다. 그리고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역을 다니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다행히 요즘은 돈 먹는다. 이런 얘기는 좀 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회가 좀 많이 깨끗해졌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헌법기관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표를 찍어줘야 되는 겁니다. 정청래가 갖고 있는 표는 딱 한 표밖에 없습니다. 혼자 잘나서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죠. 많은 유권자들이 도와주셔야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좋아하시는 분이나 저를 좀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이나 모두 다 저는 사랑하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성동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청래 후보께 묻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오연주 후보 말씀 중에 손혜원 의원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답변 중에 손 의원이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솔직히 지금 현재 마포 주민들의 정서와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는 평가이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정 의원께서 쭉 본인의 그런 일 하신 것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비해서도 주민이 찾을 때 잘 볼 수 없고 또 저희들이 일일이 그분의 그 행동을 추적할 수는 없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작 지역구는 뒤에 두고 다른 곳에 가서 일하다가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마포 구민들이 배신감도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아까 오 후보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손 의원이 처음 이 마포에 와서 그때 후보 등록할 때부터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나를 보고 이를테면 나를 보고 그 손 의원을 찍으라. 또 그리고 지금까지도 후원 회장 이 말씀도 계셨지만 저도 처음에 놀랐습니다. 후원 회장은 정치인이 되게 존경하는 은사라든가 본받고 싶은 그런 인물이라든가 이렇게 모시는 게 관례인데 이런 측면에서 사실 저는 그 마포 구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손 의원이 자랑스럽다. 국회의원으로 훌륭했다. 이런 말씀하시면 조금 전에 말했던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정 의원께서 하셨던 그 일과 상충되고 모순되는 것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포 구민들로서는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점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손혜원 의원께서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마을 재생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고요. 많은 지자체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에 대해서 좀 서운하고 부족한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손혜원 의원을 제가 평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손혜원 의원 4년 동안 제가 손혜원 의원의 후원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의 후원회장이 또 손혜원 의원입니다. 보시기에 따라서 분노한다는 말씀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보기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의리를 지킨다. 이렇게 좋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좋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런 이 자리에 안 계신 분을 자꾸 거론해 안 됐습니다만은 그분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은 헌법기관인 동시에 지역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는 아쉬움이 있다. 또 그리고 우리 정 의원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 부분에 정 의원께서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시다면 상당히 이거는 놀랍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충격적인 그런 인식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충격받으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손혜원 의원과의 의리, 또 손혜원 의원은 정청래와의 의리를 잘 지켜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한 가지만 이 부분은 한 가지만 더 이 의리라는 것도 국민에 대한 큰 의리가 있고 개인 간의 그런 의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적어도 당에서 공천을 못 받았다고 뛰쳐나가서 탈당하고 무속 출마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는 컷오프를 당당히 받아들였고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유세단을 통해서 공천을 받은 사람들 지원 유세를 했고 또 지난 지방선거 때는 평화철도 111 제가 유세를 또 이끌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박수를 많이 쳐주는 부분이 많아요. 김성동 후보께서는 그거를 못 보고 못 들으실 수는 있겠지만 잠깐만 그러면 아니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건 굉장히 그런데 이 손 의원과의 관계는 제가 그런 정 의원의 그런 시선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데 대해서 조금 굉장히 그 인식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부모 자식 관계는 아니지만 못나도 내 부모, 잘나도 내 부모, 못나도 내 아들, 잘나도 내 아들인 것처럼 손혜원 의원과는 동지적 관계입니다. 김성동 후보가 공격하는데 저도 같이 공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싸주고 싶습니다. 네, 선거는 이제 평가고 또 그 심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 의원님 제가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민주당과 죄송합니다. 밀접한 흔히 위성당이라고 하는데 더불어시민당이 공동공약 1호로 스타필드 같은 복합 쇼핑몰 규제하겠다 이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물론 여기는 상암 롯데 복합 쇼핑몰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답에서 상암 복합 롯데 쇼핑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발표된 이 공약과 상충되는 결과는 이런 공약이 어떤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스타필드 공약한 거 저도 봤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변 상인들과 상생하는 조건으로, 주변 상인들과 잘 상생협약을 한다는 조건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변 상인들이 원하는 것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스타필드에 대해서 공약 낸 거하고 상인들이 원하는 부분하고 같은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그 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상암동에 계신 주민들 굉장히 어떤 열화 같은 그런 요청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서로 좀 이 숙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판단들이 주민들로부터 계시다 봅니다. 오연주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짧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심상정 대표께서 얼마 전에 사과하셨습니다. 이번에 그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이런 혼란 또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선거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고 공수처법이나 조국 사태에 대해서 대했던 그 정의당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비판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국 사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공정 특권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의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사과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히려 이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전수하자라고 했는데 미래통합당 의원들 그 입시 비리 전수조사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앞 전후가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들께서 앞에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 드릴 수는 없고요. 2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의 마지막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마포는 정청래, 마포의 대표 일꾼 정청래입니다. 지난 4년간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일로 많이 힘드시죠. 제가 송년회 때 가서 여러분들을 위로하면서 읊었던 시한수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네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꽃들도 흔들리면서 피듯이 우리의 상도 사랑도 다 흔들리면서 갑니다. 젖으며 피는 꽃처럼 우리의 인생도 사랑도 삶도 때로는 눈물 젖을 때가 많이 있지요. 흔들리면서 젖으며 피는 꽃처럼 그것을 이겨나가는 과정이 있다 보면 반드시 꽃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IMF 때도 국민이 똘똘 뭉쳐서 금모기를 해가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어려울수록 뭉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기에 코로나도 능히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잘 견디고 버텨주십시오. 정청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성동 후보의 마지막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이번 21대 총선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나라와 마포의 미래가 정해질 것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 봉쇄와 희망의 상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3년 전 대통령 취임사는 불행하게도 거짓말로 점철된 허망한 미문으로 전락했습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전 마포의 가치를 2배로 높이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던 손혜원 의원의 공약,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 마포 구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거짓말 정권, 또 거짓말 국회의원, 그리고 무책임한 정치인에게 4월 15일 준엄한 민심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희망을 상실했습니다. 누구도 내일을 설계하지 못합니다. 마주하는 하루하루가 절박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독선과 오만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문재인 정권의 책임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지만 실제로 통계를 보면 소득도 성장도 현재의 줄어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투표는 탄환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하셔서 위대한 국민의 힘을 또 진짜 민심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 모시고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성동이 흔들리는 대한민국 지켜내겠습니다. 희망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40만 마포구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시는 진정한 마포시대 앞장서 열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성동에게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6번 정의당 오연주 후보의 마지막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마포 국민 여러분, 정의당 기호 6번 국회의원 후보 오연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3명의 후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망원 우체국 폐국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움직였습니다. 누구보다 주민들의 삶에 가까이 있는 후보입니다. 주민들이 절실한 문제가 생기면 함께 행동하는 후보입니다. 두 번째 후보입니다. 주택난이 심각한 마포에서 집을 옮기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집을 짓고 부동산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마지막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정의당의 대변인입니다. 여기저기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강력한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마포의 대변인이 될 사람입니다. 3명의 후보는 사실 한 사람입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저 기호 6번
오연주입니다. 기존의 마포의 정치인들은 주민들에게 절실한 문제가 생기면 한 발 물러서고 외면하기 바빴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뒤에야 사진 찍고 숟가락 얹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숟가락 얹지 않고 밥상을 차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진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겠습니다. 마포에 필요한 것은 정치꾼이 아니라 오직 일꾼입니다. 여의도 이슈도 좋지만 마포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원이 꼭 필요합니다. 마포의 새 인물 오연주를 키워주십시오. 주민들의 존엄한 삶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마포을 국회의원 후보 기호 6번 정의당 오연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새 후보자 감사드리고요.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새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들이 4월 15일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됐길 기대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포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마포울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